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도 두 선수 정도 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경남고 최준용. 네. 최준용 선수와 이주영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의 후보군인데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네. 제가 사실 황금사자기를 커버하면서 이 경남고 경기가 처음에 신월 야구장에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네. 그 태웅님께 네. 이 최준용 선수와 이주영 선수의 그 설명은 부탁을 전문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 바로 하면 되나요? 예. 아유. 아, 네네. 일단 올해 1차 지명 3대 논쟁 하면 이제 안인사 노원석 그리고 이때 얘기할 한화 그리고 하나가 이 용형 논쟁, 이 최준용 이주영 논쟁인데요. 당초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경남고 듀오로 좁혀졌고, 이 두 선수를 약간 지지하는 파가 지금 롯데 팬들 사이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준용 지지자들 쪽은 얘 중학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왔다. 150km 빠른 패스트볼 던진다. 경기에서 보여준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이주영을 지지하는 쪽은 야, 우리가 언제 좋은 유격수 가져봤냐 이러면서 이루수도 급하다. 이루수로 돌리면 되지 않냐. 뭐 고승민 있긴 한데 고승민 이루 돌리고 뭐 이주영 유격수면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전국급 자원이 나왔다는 점에서 각각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준용 같은 경우는 시즌 중에 정통파 투수에서 3쿼터 투수로 변신한 도박수를 두면서 1차 지명에 대한 의지를 사실 확고히 했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서준원 선수가 정통파를 버리고 완전히 사이드암으로 자리 잡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면서도 서준원 같은 경우는 원래 투 스타일을 하다가 한쪽만 선택한 건데 최준용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그 리턴도 좀 컸다고 봐요. 그래서 부경고와의 연습 경기에서 이게 드러났는데 1이닝 던졌는데 최고 152, 평균 150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1이닝 동안. 근데 단점이 명확했던 게 볼이 대체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변화구 구사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 그때 뭐 사실 거의 다 패스트볼만 던졌으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황금사자기 부산고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최준용이 바뀐 투구 폼을 어떻게 전국 무대에서 증명하느냐. 그것도 라이벌 부산고 상대로. 이게 약간 엄청나게 걸린 경기였는데 이날 최준용 선수가 최고 148 그리고 평균 140 초중반의 패스트볼을 기록을 했고 제구가 그때 높다고 봤었는데 제구를 낮게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고 이 높은 패스트볼도 종종 나왔는데 이 높은 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타자를 9위로 압도할 때 이럴 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투구 폼을 변하면서 피치 조합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패스트볼과 커브를 좀 조합을 하다가 패스트볼과 종슬라이더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바뀌었고요. 이 종슬라이더 각도가 예전에 커브만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날카로웠습니다. 커브도 여전히 구사는 하는데 서드 피치로 이전만큼의 위력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변화구 제구가 약간 좀 들쑥날쑥한 모습 있었고요. 다행인 점은 이 최준용 선수가 폼에서 나타난 문제가 자기 구속을 자기 몸이 감당을 못한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 몸이 정말 공을 던지고 나서 튕겨나간다?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게 약간 밸런스 문제였다면 투구품 변화 이후에는 약간 개선된 여지가 있었다라는 게 좋은 거고 특히 연습 경기 1이닝에서 야, 긴 이닝에서도 그렇게 던질 수 있어? 했는데 뭐 140 초중반 때 이 정도면 사실 뭐 고교에서는 거의 상급이죠.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나 긴 이닝도 괜찮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변화구를 사실 프로에서 좀 다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변화구를 프로에서 다시 다듬는 가정하에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컴패리즌인데 좋은 날의 김원중 그리고 부상 없는 박진영 이렇게 컴패리즌을 두겠습니다. 되게 애매하다. 되게 애매하죠.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컴패리즌인데 좋은 날의 김원중 또는 부상 없이 성장한 박진영입니다. 박진형? 네, 박진형. 그리고 이주영 같은 경우는요. 3대 그 제가 아까 세게 말한다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호평이 많아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근데 냉정하게 유격수 수비에서 좋은 평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비에서? 네, 어깨는 좋아요. 어깨는 좋아서 강계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푸더크에서 잔발이 너무 많고요. 송구 정확도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빠른 스피드가 있긴 한데 그 빠른 스피드를 자기가 수비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몸이 튕겨나간다는 소리죠? 근데 약간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수비에서 자세히 잡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잔발이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수비 연습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나 이만큼 노력한다. 노력파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타격에서는 정확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폼이요. 이 선수가 우아한 투수, 저한 투수, 사이드암 투수 상대할 때마다 약간 폼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네, 정확하게 뭔가 어디가 다르다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달라요.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좀 신기하고. 근데 문제점. 타격 폼에서 하체, 허리 상체가 유기적이지 못합니다. 삼단 분리. 분리. 예. 네, 정확합니다. 약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톱타자로 나서면서 이 선수가 톱타자 특성상 박시원과는 약간 반대로 장타 욕심을 좀 줄이고 정확성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데요. 프로 지명 후에 뭐 체중을 다시 싣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패리즌을 대면요. 일반적으로 가면 수비에서 감점 요소 준 지석훈, 그리고 잘 되면 2루 컨버전한 박경수, 그리고 만약에 파워를 다시 안 싣고 그냥 톱타자 스타일로 간다면 벌크업 이전의 오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성은 최준용 6 그리고 이주영 4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단 내가 텍스트로만 들은 거는 최준영 10, 이주영 빵인데. 내가 저도 사실 스카우트라고. 그렇긴 한데 어, 가능성은 6대 4 정도로. 네. 오케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김태경. 아, 이제 NC 다이노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여기도 사실은 올해 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흉작이다라고 하는 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도 그런 평가에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오기를 갖고 네. 더 책임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 이 선수가 피칭 메뉴는 4개입니다. 포신 페스티벌,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야, 이 피칭 메뉴, 고등학생의 피칭 메뉴가 이렇다는 건, 야, 이제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주는데, 일단 사운드 기질은 좀 확실히 있어 보이고요. 이 선수를 봤을 때. 다만 제가 용마고등학교의 경기를 많이 챙겨보지는 못했다는 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일단 피칭 메뉴와 일단 그런 멘탈적인 부분, 예, 싸움다 기질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단순히 한간에서 우려하듯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뽑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컴패리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당장 프로에서 1군감으로 자리를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육성형으로 2군에서 꾸준히 경기를 나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힌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 선수에게 미래에 좋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대웅이요. 네. 그리고 NC 가 NC는 그래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네네네. 2차를 훨씬 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구범. 정구범. 1번이니까요. 네. NC가 그래서 대졸 투수도 사실 고려를 하긴 했어요. 단국대 사이담 강재민 선수를 고민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용마고관 김태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88, 95의 건장한 체격 보유했고 릴리즈 포인트가 높고 부드러운 투구 동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볼 평속은 140 내외 정도 나오고 고의가 준수하고 또 이제 도망가지 않는 피칭, 정말 싸움닭입니다. 이 선수는 도망가지 않는 피칭을 하다가 결정구로 쓰는 게 120km 중반대의 종슬라이더, 그리고 커브와 포크볼까지 구사 가능합니다. 특히 이 포크볼이 잠깐만, 프리시안 멈췄다고요? 그냥 해도 돼? 오케이. 네. 조정훈 코치가 용마고 코치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훈 코치한테 전수받은 포크볼이에요. 그리고 네, 이 패스트볼 던질 때 공 뿌리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고 또 종슬라이더 각도도 괜찮고 또 이 변화구를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킥모션이 빠른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킥모션에서 패스트볼하고 변화구를 던질 때 스윙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 가면 좀 심각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타자들이 노림수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노림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이닝 이상 갈 때 제구 기복이 아직은 좀 심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다만 9위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원이고, 지난 시즌 사실 NC가 1차 지명장에서 정말 성토를 했어요. 자기 1차 지명자 앞에 놓고 아이고 야씨 우리 1차 지명 언제 폐지하냐 막 이렇게 거의 이런 수준으로 거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올해는 지난 시즌보다는 만족스럽게 지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컴패리즌을 두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보인다. 컴패리즌을
재작년 1차 지명자 김시윤 선수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보는 게 향후 NC가 이런 투수들을 뽑았을 때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C는 근데 이건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도 안 올라갈 멘트긴 한데 NC는 솔직히 1차 지명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지네 창단할 때 생각을 해봐야지 진짜로.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요. 일단 NC는요. 마산 용마고한테 제발 유급 좀 그만 시키라고 하면 돼요. 그래 진짜로 얘네 유급 엄청 시켜 지금. 마산 용마고가 거의 3학년들 보면 절반 이상이 유급 그 정도라서 진짜 여기 유급만 안 시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거의. 이것만 안 했으면 김민호 안 놓치는 거고 뭐 이정은 안 놓치는 거고 그러는 건데 다 놓쳤잖아요. 그니까 얘네 그렇게만 안 하면 지네가 손해 안 보고 1차 지명에서도 좋은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뻘짓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역팜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조정훈 코치의 포크볼은 양준혁도 인정한 포크볼 아닙니까? 그렇죠. 또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 부분도. 그만큼 물론 터득하기도 어렵긴 한데 잘 터득만 하면 야 장난 아니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조정훈 코치의 포크볼이 현역 시절에 스플리터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야 스플리터가 그 각으로 떨어지는 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럼 메이저 가야 돼. 그건 메이저죠. 자 삼성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김태경 선수인 것 같고요. 삼성은 여기가 근데 NC보다 더 확정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황동재입니다. 확정이죠. 황동재 선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도 저는 경북고 두 번째 투수로 나왔을 때 또 네. 봤지만 그날은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황동재 선수도 140km 후반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사실 이번 황금사자기에서 이 선수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 원주고와의 경기에서 그 경북고가 패했는데 이때 5.1이닝 7안타 1볼넷 8삼진 3실점 2자책점이었거든요. 네. 이때 이 황동재 선수가 140km 대 후반까지 구속은 네. 잘 나왔습니다. 구속은 굉장히 잘 나와서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고 이 경북 쪽 팜에서 뭐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수는 황동재밖에 없었고 일단 피지컬이 엄청납니다. 이 선수도 예 피지컬이 정말 앞에서 봐도 그 니퍼트 선수 보듯이 고등학교 야구, 고교 야구고 또 목동 야구장의 1층 기자실에서 그 경기를 관전하잖아요. 다른 구장은 2층, 3층에서 그렇죠, 경기를 그렇죠, 관전하는데 목동 1층에서 그 포수 뒤쪽에서 보다 보니까 2층에서 떨어뜨리는 듯한 공의 높이가 이거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릴리스 포인트 타점이 높고 또 피지컬에 따른 잠재력도 풍부한 선수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황동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현원혜 선수가 그나마 어떻게 약간 1차 지명 경쟁 대상이 될 수 현원혜. 있을까 싶었는데 현원혜 선수가 1차 지명이 안 돼요. 전학 때문에. 정학교실 전학 때문에 1차 지명이 안 돼서 선택지가 넓지 않았고 지난 시즌 원태인 김준호 선수와 함께 경북고 마운드를 이끌었고요. 이 현원혜가 1차 지명 후보가 됐더라도 삼성은 황동재를 지명했을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 정말 좋고 뭐 릴리스 포인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패스트볼, 슬라이더 이 두 피치를 주무기로 활용하고요. 서드 피치로 커브나 체인지업을 가끔 섞어 던지는 수준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30 후반대에서 형성되면서도 좋은 구위를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구속이 꽤 올랐어요. 최고 147 그리고 평균은 140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투구수를 소화하면서도 140km대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또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을 줄도 알고 이걸 유인용으로 사용할 줄도 아는 약간 머리가 상당히 머리를 쓸 줄 아는 투수입니다. 문제는 머리를 너무 쓰는 나머지 투구수 관리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구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요. 변화구가 또 이제 주자 있는 상황에서 좀 무뎌지는 경향 있고 제구도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퀵모션이 좀 느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보니까 지금은 1.3초대까지는 다시 진입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투수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원주고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번 황금사자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갔었는데 하나 예측한 게 원주고와 경북고를 잡을 거다였어요. 예. 왜냐하면 네 원주고가 하영진, 이기석 그리고 이병길 이 세 명의 투수진이 굉장히 한 경기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마운드가 투수이고, 탄탄했어요, 굉장히. 네. 특히 이번 토너먼트는 투수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경북고가
황동재도 약간 전국 무대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투수인데 다른 투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던져줄 투수가 크게 없어서 원주고가 이길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원주고전에서 황동재가 무너진 거 이거는 그렇게 약간 큰 이슈까지는 아니고 그냥 흔한 1차 지명자가 비자책점으로 무너진 약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원주고의 그때 에이스 하영진 선수의 투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 1차 지명과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하영진 선수도 올 시즌에 지명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영진 선수 지명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고 구속이 이제 어제 그 경북고전 같은 경우는 최고 구속이 한 140 초반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좀 더 좋은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고 워낙 이 위기 관리가 뛰어난 모습. 저는 이제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 두산이 2013년, 2014년쯤에 강원도 투수들을 좀 쓸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 함석주라든가 정덕현이라든가 약간 이런 문대원. 투수들이 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지? 하나 더 있었는데. 문대원. 문대원 이런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정말 약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뽑아온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이 테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명은, 굉장히 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산 스타일의 외모고 네, 그때 실제로 좀 구속이 원래는 더 나올 수가 있는데 팔꿈치 쪽이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죠. 외람된 얘기지만 이 선수도 굉장히 프로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맞아 얘기하면 황동재 선수 같은 경우는 페스티벌 구종 가치 하나로 이 야친 랭킹에서 3위까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도만 좀 더 가다듬으면 저는 프로에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 컴패리즌 저는 데뷔 초기에 혹시 이 선수 아실까 모르겠는데 삼성 강속구 투수 계보라고 하는 김진웅. 네, 이 선수를 김진웅 컴패리즌. 선수요. 네, 김진웅 선수. 김진웅. 네, 비슷한 유형일까? 모르겠다 나는. 약간 데뷔 초기의 김진웅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후반 이제 좀 2000년대 후반의 김진웅 선수 말고 후반의 김진웅 선수. 나는 잘하면 리퍼트, 못하면 장민이. 그거 뒤에 나와요. 난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요. 이제 하나 이글스로 넘어갈 건데 여기 3명의 후보군이 있는데 원래 우리 방송 시간이 9분이 오버가 됐거든요 지금. 신지우만 두 명만 가죠. 신지우만 보죠. 여기 신지만 볼까요? 신지우가 거의 우세 수준이라 북일고 그래요? 우한 투수. 좀 예상 외네요. 네. 그럼 뭐 신지우하고 어떻게 홍민기까지는 볼까요? 홍민기는 사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그럼 두 선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어제 북일고 경기를 보고 왔는데 네. 신지우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사실 어제 그 인상고등학교와의 경기였거든요. 저는 2대 15로 북일고가 5회 콜드 게임 패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기에서 북일고 에이스 3인방이 다 나왔어요. 김양수, 유지성, 신지우가 15점을 줬어요. 네. 그리고 신지우 선수는 굉장히 부진한 투구로 좀 무너졌고 어제 그 하나 쪽 스카우트들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신지우 선수를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좀 다른 구단의 스카우트들과 아마야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쭤봤는데 오늘 경기가 하나가 1차 지명 픽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신지우 선수가 저 피지컬에 150km 던질 수 있는 고교 투수가 얼마나 되겠냐. 그래도 신지우지. 이제 이런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사실 뭐 보시다시피 체형이 굉장히 크고 앞에서 보면 정말 거대해요. 뭐 같이 던지는 유지성 선수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 이 신지우 선수도 뭐 피지컬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아시겠지만 그 하나이글스의 그 최고의 포수 신경현 코치 전 코치의 아들입니다. 신지우 선수가 그만큼 야구 DNA를 좀 타고났다고 할 수 있고 빠른 공을 던지고 어제도 사실 그 인상고의 이승호라는 4번 타자에게 148km의 빠른 공을 통타당해서 홈런을 맞았거든요. 네, 그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포텐은 확실히 갖추고 있는데 이제 꾸준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신지우 선수가 1차 지명으로 그래도 우세하지 않나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네. 그 인상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때 신주 장단점을 3회와 4회 차이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3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도 최고 154km 그리고 평균 구속 140km 후반대 패스트볼로 상대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만들면서 정말 배트를 부서뜨리고 타자들 헛스윙을 만들고 땅볼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키킹 동작을 최소화한 킹모션에도 강력한 구위를 선보였고요. 근데 4회 신주는 내가 전에 3회 봤던 신주가 맞나 싶었는데 볼이 외야로 맞아나가기 시작하면서 보더라인을 이용하는 능력이 미흡한 아까 말했던 예솔 로 제구가 인상 타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공이 높게 몰리면서 홈런 허용했고요. 간간히 이제 변화구를 이용하는 모습이었는데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밸런스나 제구인데 그 니퍼트 얘기하시는데 반대 사례가 장민익이잖아요. 그지. 이게 니퍼트는 미국인이고 장민익은 한국인입니다. 근데 195cm 넘는 투수, 한국인 투수가 프로 입성 후에 밸런스 잡고 주축으로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죠. 없지. 네, 그래서 게다가 한화가 지금 김민우를 키우고 있는 경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민기로 바로 좀 네. 부탁드릴게요. 홍민기. 네.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할게요, 그러면. 예. 네. 구위 좋은 자완 투수고요. 저학년 때부터 시즌에 나서면서 제구는 불안한데 구위는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고 146 그리고 평균 140 초반대에 공끝 좋은 패스트볼 구사하고요. 또 이게 마른 체형이라서 성장 가능성도 보이고 제구의 기복은 커요. 정말 큰데 몸쪽 승부를 정말 즐겨요. 그리고 그 제구가 불안하면 보통 몸쪽으로 잘 못 꽂아 넣거든요. 근데 몸쪽으로 그냥 옛다 죽어라 하고 강한 패스트볼 꽂아 넣습니다. 그런 배짱이 정말 좋고요. 이 페스티벌 때문에 이제 타자가 정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배트가 나가요. 그런 수준이고 커브 같은 경우는 드롭은 뛰어난데 아직 변화구를 제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정말 예솔로인데 예스가 약간 신주와 달리 몸쪽 바깥쪽을 어느 정도 이분할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그게 좀 더 나은 점이고 문제는 아직 이제 하체를 완전히 이용할 줄 모르는 투구폼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처음에는 막 제2의 김광현 이런 소리 나왔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제구 빠진 데뷔 초기의 권혁 정도 보겠습니다. 얼추 이미지 나온다. 예. 네. 뭐 한건희 선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안 갈 네, 것 같고 거기는 사실상. 안 갈 것 같고요. 네. 이제